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의 100년사 출판을 기념하는 순간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며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이 중요한 여정을 함께한 세 분의 목회자를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세 분의 목회자들의 이야기와 또 교회의 의미 있는 발자취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카고 지역 한인 역사 편찬위원회 회계를 맡고 있는 김경수 목사입니다. 현재 약속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문선 목사입니다. 북일로의 한인교회 본로 목사이며 현재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사 편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편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광태 목사입니다. 2004년도에 제가 시카고에 처음 왔고요. 시카고 한인 제1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 그동안 교협 회장 또 선교협의 회장으로 섬기며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귀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시카고 한인교회 100년사 기록 작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시작하시게 된 동기라든지 또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최 목사님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사 편찬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1995년 1월 6일 날 시카고 지역에 그때는 기독교 정경회장단 협의회가 있었어요. 그 협의회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 목사님들이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시고 또 타주로 가시기도 하시고 은퇴를 하셔서 일선에서 물러나시게 돼서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후세에 잘 전할 수 있을까 해서 그분들이 후세에 남겨주기 위해서 역사책을 편찬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하고 한 3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115페이지 정도 초안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3년 후에는 모든 그 조직이 해체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12년 후에 2010년도에 와서 시카고 지역 기독교 정경회장단 협의회에서 다시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이유로 다시 우리가 교회사 편찬위원회를 조직해서 역사책을 꼭 만들어 두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조직이 중요하니까 그 조직을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 임원에다가 이름을 했었고요. 임원에다가 이름을 해서 처음에 이제 조직의 위원장이 되신 분이 노재상 목사님이세요. 노재상 목사님이 그 회장이 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직이 다시 몇 분이 위원이 돼서 구성이 되는데 그때 위원이 된 분들은 강인동 목사님 또 이정민 목사님 또 김광태 목사님들이 제일 처음에 위원이 돼가지고 2010년 9월달 2011년 8월달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역사학자나 또 사회학자 또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사 편찬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좀 지원을 좀 부탁을 했죠. 부탁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9월 29일 날에는 제1회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사 편찬위원회를 위원을 편찬을 위한
교단 대표 초청 모임을 가졌어요.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제2차 또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졌죠. 교단 대표 모임을. 그때에 무엇을 결정을 했느냐 하면은 시카고 지역에 있는 교계 또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위원장을 추천을 하고 또 거기에 서기도 추천을 하고 그래서 그 조직을 거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추천과 건의를 한 거예요. 그 건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4월 달에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 정경회장단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때의 결정을 교단 대표들이 추천한 그분을 공동위원장으로 그때 공동위원장이 노재석 목사님과 옆에 계시는 우리 김강태 목사님이 위원장이 되셨고 제가 이제 서기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위원으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의 자문위원들을 또 이제 구성을 하자. 그래서 자문위원을 목사 자문위원 또 장로 자문위원을 두기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 1월 달쯤에 와서 제20차 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했느냐 하면 시카고 지역 기독교 정경회장단은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을 지난 분이나 시카고 지역 한인교역자회 회장을 지난 분들이 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만 가지고서는 이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효과적으로. 과거에도 그렇게 한 번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교계의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협의회와 또 교역자회 그리고 각 교단 대표들 전체를 아울러서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 기구를 정경회장단 협의 안에 둘 것이 아니고 따로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독립기구로 조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협의하고 교역자회 그리고 각 교단 대표들의 다 동의와 협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사 편찬위원회는 전 교회가 다 협력해서 여기에 참여했고 또 백년사에도 협력해서 공동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목사 자문위원을 선정을 해 위촉식을 하고 또 장로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위촉식을 하고 또 포럼하고 설명회도 그냥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노재석 목사님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을 하고 제가 또 대신해서 또 공동위원장으로 맡게 되었고 또 김경수 목사님 또 회계로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쯤 와가지고 아무래도 이 조직에서 실행위원들만 가지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집필위원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개인적으로 역사학자를 선정을 해서 이분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목적과 이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사를 편찬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해서 그분의 동의를 얻었지만 얼마 또 가지 못해서 그분이 못하시겠다고 하고 또 다른 역사학자를 또 선정을 해서 교섭을 했는데 그분도 하시겠다 했지만 또 여건이 또 예치를 않으니까 또 못하시게 되고 그러다가 2016년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이제 한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한 분으로는 할 수가 없겠다 해서 10년 단위로 끊어서 여러분이 공동으로 집필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물론 역사학자는 아니지만은
목회를 하면서도 단임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도 학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한 PhD 학위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로 구성을 해서 2023년도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한 교회 있습니다. 50년대까지 그 한 교회 있고 그 한 교회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담임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한 분이 이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60년대에 한 분, 70년대에 한 분, 80년도, 90년도, 2000년, 2010년 한 분 이렇게 해서 6분하고 첫 번 교회 7분 이렇게 해서 집필위원을 그때 선정해서 상당히 좀 늦게 선정된 것도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필위원들이 선정이 되었지만은 이제 문제가 뭐냐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그렇게 쉽게 구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제 코로나, 코비드 19가 또 터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활동이 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사 편찬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우리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가 코비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하는 포럼을 1차, 2차, 3차로 줌으로 그때는 뭐 대면을 할 수 없으니까 줌으로 진행을 했지요. 그래서 시카고 교회와 계속해서 접촉점을 가지고 또 교회 역사 편찬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한 거죠. 그런 후에 이제 그 시카고 지역에 있는 우리 그 목사님들 또 성로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도 열고 그래서 이제 집필위원들이 열심히 집필회에서 한 그 초안들을 이 공청회 때 전부 다 발표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2023년도에 와서 집필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해서 훈남 출판사에다가 출판을 의뢰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긴 그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지쳐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오랜 시간과 정말 여러 가지 과정들, 정말 결코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한인교회 어떤 100년의 역사를 조명을 하시는 그 출판을 하셨는데요. 사실 또 그 출판을 떠나서 그 100년이라는 그 긴 역사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에 미친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부분들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시카고 한인 사회 이민자로서 시작되고 이어지고 지금도 이민자로서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인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인 사회가 존재하고 또 이만큼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죠. 교회가 아니었으면 오늘 시카고 우리 한인 사회가 이만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역사적으로 이제 몇 가지 사건을 돌아보면 처음 공식적으로 우리가 1923년에 이제 제가 섬기는 시카고 한인 제일 감리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다. 뭐 그 당시 이름은 시카고 한인 교회죠.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나라도 없는 우리 한민족, 그 당시에는 일제치하니까 국적으로는 일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시카고에 와서 독립운동하던 분들, 또 하와이 이민자로서 오셨던 분들, 유학생으로 오셨던 분들이
바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여기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한인들의 공동체가 그렇게 결속될 수가 있었을까? 그 당시 우리 한민족 역사에 중요한 운동을 했던,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국민의 이승만 박사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흥사단, 이 모두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의해서 중심이 돼서 시카고 안에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후에 재미의 그 대학생, 유학생의 본부도 우리 이제 시카고에서 시작. 그래서 우리 민족사에 아주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들이 실제로 시카고에 와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60년대, 70년대부터 우리 한인들이 시카고에 와 살기 시작하는데 그런 동기 유발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족들을 통해서 초청되고 이민 오고 그런 시작이 되고요. 그분들이 시카고에 처음 왔을 때 공항에 가서 그분들을 맞이해서 첫날 밤 머무르게 하고 그들 자녀들 학교 보내고 병원에 가게 하고 또 직장 찾아다니면서 소개해서 직장 가게 하고 비즈니스 시작할 때 가이드를 주고 이 모든 것을 다 교회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인회도 막 시작되기 전이었고요. 또 다른 여러 돕는 기관들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한인들이 했고 한인들은 정말 이민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만 정말 고달픈 힘든 일이고 60년 70년대로 돌아가서 보면 정말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함께 보며 격려 받고 거기서 또 살아가는 인포메이션 얻고 서로 돕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시카고 한인사회 우리 한인들이 뿌리를 내리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한국어 교육 우리 2세들 우리 SAT에도 지금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됐는데요. 거기에는 교회가 한글 학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글 학교를 교회가 안 했다면 이렇게 2세들이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한국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2세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만 2세 교회들이 있는 것도 여전히 한인교회 안에서 그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2세 교회로 영어권으로 목회를 하지만 여전히 그들 피 속에는 한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이제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정체성의 확립은 우리 2세들이 이 다민족 사회에서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성이 강한 민족들이 어느 다민족 사회에서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그런 축복을 교회 때문에 누리게 되는 거죠. 실제적인 삶의 도움, 또 정체성, 또 영적으로는 신앙적인 그 축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한인회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임원회를 통해서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이제 한인 사회가 커가는데 하나의 교회로서만 아우르기는 힘들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등등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한인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한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인회를 만든 거거든요. 또 뭐 모든 사회 복지 문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아주 간단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여름 방학이 되면 교회마다 성경학교를 하고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2세들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주 서로 힘과 용기를 가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많은 혼돈과 방황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가 우리 한인 사회, 한인 공동체에 끼친 영향이 저는 아주 지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역사 편찬을 하면서도 여러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정말 잘했구나, 정말 귀한 일이구나. 이 교회가 없었다면 이민사회, 우리 한인 이민사회가 이렇게 지금 건전하게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사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저도 이렇게 이렇게 먹먹한 이제 드는 생각이 정말 그 목회자분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정말 한인분들이 이 이민 사회에 정말 뿌리를 내는데 정말 어려움이 컸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말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고, 그렇죠? 또 선생님 역할도 해주시고, 맞습니다. 또 직장도 찾아주시고, 그 예. 삶의 터전, 교육부터 정말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이민 사회가 정말 자리 잡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사실 정말 이 중요한 이 역사를 정말 이제 계속 그 한인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들도 좀 알고 배워야 되는데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세대가 좀 배워야 할 가장 그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경수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100년의 역사를 지났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이미 배울 거라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무엇 하나가 100년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100년이 왔다 하는 거는 정말 위대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세대가 또다시 이제 이 100년을 이어가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신앙과 또 한국인의 문화 이런 것을 지켰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적응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 세대가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이 하나로 뭉칠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있지만 끝까지 이 세대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것과 또 한국인으로서의 그 얼과 문화를 끊임없이 지켜나온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지금 우리 김광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국 학교 또는 한글 학교를 통해서도 한국어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지금도 우리들 하지만 뭐 윷놀이도 하고 한복을 입고 오는 날도 정해서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계속해서 오늘날도 이어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은 100년 전과 지금은 엄청난 시대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과거에만 또 집착하면은 이게 새로운 세대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잘 100년 동안에 이제는 거목이 됐기 때문에 잘 이제 심겨졌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또 하나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사역의 변화를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를 이룸으로 이 시대에 다음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가 그걸 배워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나눠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 분들, 목회자분들께서도 함께 동참을 이제 출판을 하시는데, 집필 하시는데 동참을 하셨지만, 특히 이제 또 세 분 그 목회자분들께서 이 책을 집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든지 또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집필진 구성하는 일, 최 목사님 앞에 설명하실 때 우리가 살짝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 그리고 자료 수집하는 일,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써나가는 일, 이 셋으로 나눠서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고 또 정말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기쁨도 있고 또 한숨도 나오던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집필진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고요. 우리 최 목사님이 자료 수집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최 목사님 아니셨으면 이 책을 편찬할 수 있었을까. 자료 수집이 그런 중요성이 있고 또 써나가는 과정에 아주 힘들었는데요. 김경수 목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또 특별 봉사를 하심으로 이 집필이 아주 새로운 역사를 이뤘어요. 앞으로 이제 조금 후에 말씀해 주실 텐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 지필질 구성하는 거는요. 처음에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한 분 역사학자, 교회사 학자에게 맡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이제 못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이 됐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한 분이 하지 말고 여러 분이 하면 어떠냐. 그래서 시대별로 7분을 우리가 택했는데, 사실 목사님들 중에 공부들을 다 잘 하시고 또 학문적인 소양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리서치해서 책을 쓸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시카고에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봉사해 주십시오. 사례비는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례비 얼마 줄까 이런 기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례비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시카고에 살아간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시카고사에 한번 봉사하십시오. 개체교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카고 전체 역사를 한번 써보는 거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7분 아주 귀중한 분들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자문위원 조직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24명 그리고 목사님들이 38분 이렇게 조직이 돼서 이제 이 지필의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필진 구성과 자문위원 구성하는 일에서 참 보람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최 목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셔서 한번 그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 교회사 역사를 집필하려면 자료가 없으면은 집필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 자료 수집의 어려움은 시간이 되면 또 나중에 말씀을 기회 주시면 또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시카고 전체 교회를 아울러야 하는 역사니까 한두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 또 역사를 이미 집필한 그런 교회들 위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 교회라도 다 참여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본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 시카고 교회를 다 아우를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고 이게 퀘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김대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또 역사학자시고 또 책을 쓰시고 하시는 그분인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처음부터 소설 형식으로 당신의 교회 역사를 써오라 하면 거의 대부분 한 교회도 쓰기가 어렵겠다.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하기도 바쁜데 이것은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시간을 소요하면서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양식을 먼저 만들자. 양식은 담임 목사 이름이 누구냐, 또 주소는 어디냐, 교회가 어느 교파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또 역대 담임 목사님은 누구셨느냐, 이사는 어디에서 어디로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간단한 역사만 보더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어느 목사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 만드는 데서 출발하자 해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교회들 목사님들에게 전달하면서 좀 참여해 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거의 접종으로 한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 거기에 또 신경을 못 쓰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소리만 왔다 갔다 이메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 수집이 어렵겠다 해서 그런 간단한 기초 자료라고 할지라도 두 분을 우리 편찬위원회에서 두 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최한성 목사님이라고 연합감리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던 분인데 계례신학교 PhD 공부하신 분이에요. 공부를 하시고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최원근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그때 PhD 공부를 하시고 계셨던 목사님인데 이 두 분이 자원으로 해서 자기들이 좀 도와주겠다 해서 두 분이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그 당시 한 200여 교회가 있었는데 한 170개 교회의 자료를 다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그 헌신이 참 감동적이고 그렇게 어려웠던 초기 자료, 아주 기초적인 첫 자료를 수집을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체 교회들이 일단은 교회 역사 편찬에 발을 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조금 보충하면 될 거니까 조금 더 보충하자. 이게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것이 효과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김광태 목사님 소개하셨는데 저는 우리 김경수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꿰는 일을 결정적으로 도우신 분이 김경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꼭 해주셔야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한 8년 전에 합류를 했는데 사실 그 8년 전에 쓰자고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100년사를 쓰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넓게 한 6, 7년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지필진도 다 있으니까. 근데 2년이 지나고 3년, 4년 지나도 전혀 한 페이지도 안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내십니까? 해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를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매커믹에서 디민을 할 때도 이렇게 합숙하면서 논문을 쓰게 해야지 이게 목회자가 논문을 쓰지 자기 목회하면서 쓰는 게 보통 어려우니까 이분들도 우리 합숙하면서 쓰게 합시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2022년 7월 3박 4일 동안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쓰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 이제 기초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하산하면 다 제출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또 끝이에요. 그래서 그 2023년 4월 달, 이제 2023년이면 저희가 100주년입니다. 9월에 행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해에 이제 출판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한 번 더 우리 합숙을 합시다 해가지고 4월에 가서 합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인터뷰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나 하고 제가 일정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정이 이렇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8시 경건회, 8시 30분 집필, 12시 점심 식사, 2시 집필 회의 및 집필, 6시 저녁 식사, 7시 30분 집필, 10시 30분 취침. 그러니까 식사하시면 바로 그냥 책상에 앉으라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안 앉으려고 그러는 분들 자꾸 앉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의 완료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또 재미있었던 건 뭐 우리가 3박 4일 동안 8, 9분의 식사를 뭐 누가 요리사가 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다 음식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시카고의 아주 1등 주방장입니다. 그때 아주 얼마나 그때 했던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 메뉴가 그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주 브랜드처럼 생각하는 쑥주 불고기 샤브샤브를 했고요. 아침은 크로아상 샌드위치를 했고요. 점심은 스테이크와 까르보나라. 그리고 간식으로 김치 해물전. 또 저녁으로는 매콤 닭볶음탕.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아침은 베이글. 그리고 점심 순두부찌개. 뭐 저녁 간식으로는 떡볶이와 튀김. 저녁으로는 보쌈과 된장찌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을 최대한 섬기면서 그 음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먹고 네. 안 할 수가 없죠. 그 식사도 굉장히 예. 체계적으로. 되게 잘 됐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 그래서 김영수 제가 그 목사님. 모임 이후에 이제 다들 목사님들이 저 이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을수록 목회자분들의 진짜 열정과 비전이 없었다면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인 것 정말 어려웠던 같아요. 일입니다. 네.